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통일 100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해서 다양한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느라 좀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뵌 것을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2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그동안 우리 남북청소년 중앙연맹 활동에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현재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아마 좀 영상으로는 처음 이렇게 공개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석찬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석찬 교수님은 제가 최초로 지금 밝혀드립니다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그리고 또 통일문화예술 교류 종합대전, 그리고 청소년 통일 모의 국무회의, 이거 다 우리 이제 연맹이 이제 주최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서 심사위원도 많이 맡아오셨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연맹에서 시행하는 그런 그 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성격 및 여러 가지 또 그런 깊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강석찬 교수님을 소개하면 이 자리에 모시면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연맹도 여러 가지 활동이 중지되거나 축소되고 해서 이렇게 자주 뵙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이제는 좀 코로나19도 완화되고 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또 우리 연맹에 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심사위원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질 않는데 그동안 쭉 오랫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이 활동 중에서 좀 노하우라든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물론 제가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초 공개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석찬 교수님이 특별히 연결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 또한 내가 심사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대회 요강에 대해서 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지도해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그런 심사를 여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을 믿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아주 한 수백 명이 우리 연맹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물론 1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연맹이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작품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해보고 이제 상위권에 입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작품 모음집을 발간을 할 때 그때 제가 잠깐씩 읽어보고 그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회 요강에 대해서는 저희 연맹이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부분,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뭐 아시는 뭐 많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돼서 앞으로 뭐 다시 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뭐 이렇게 중지되거나 이렇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거와 같이 활기찬 이런 그 활동을 이렇게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22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 대회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면서 꼭 숙지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석찬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텐데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또 더욱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좀 이 대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고요. 올해로 이제 22년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회 유형은 통일교육 및 100일장이고요. 대회명은 제22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입니다. 제가 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통일 안보, 전통 문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스포츠, 사회 문화, 교류, 역사 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이제 우정의 편지 쓰기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되고, 통일영은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한 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대회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일 미래 비전과 아동 청소년 역할 등 건전한 국가화 및 통일관을 함양하고요. 통일염은 우정의 편지 쓰기 및 그림 그리기를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국내외에 아동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통일 의식을 고취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은 4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자세한 일정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은 전국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해외 한인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예선을 하면 되겠고요. 본선은 저희 연맹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렇게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저희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이 하고요. 또 예선은 남북청소년 중앙연맹, 저희가 이제 각 시도에 물론 조직이 돼 있는 그런 지방 본부연맹과 또 해외 본부연맹에서 예선을 하고요. 또 유치원이라든가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 해외 한인 학교 등에서 예선을 주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남북청소년 중앙연맹 대회조직위원회와 통일한반도 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인된 후원이나 후원 또는 지원 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정부기관으로서는 통일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은 KBS 한국방송에서 후원기관으로 이렇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전국 14개 전국 시도 광역교육청이 지금 승인되어 있고요. 대상 및 인원은요, 전국 유치원생도 가능하고요. 초중고등학생, 그다음에 근로청소년, 특수학교 청소년, 대학생, 해외 한인학교 학생 등 24세 이하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4세 이하로 기준한 거는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24세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24세가 지나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100일장 대회는 24세 이하까지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
참가 인원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제1회 때는 2만 명 이상이 참여됐고요. 그다음에 최고 많이 참여할 때는 18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공모전 형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뭐 10,000명 이하대로 이렇게 감소도 됐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약간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딱 목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상 계획은요, 뭐 예선 대회는 뭐 항상 하던 것처럼 뭐 주간 기관별로 이렇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해서 시상을 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본선은 현재 승인된 상입니다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상 승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상은 저희가 이제 대회 종료 후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도 현재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상은 종합대상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외 부분 이렇게 해서 부문별 대상 4명과 종합대상에서 통일부 장관상은 5명을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상도 대회가 본선 심사가 끝나고 나면 5명 정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시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승인된 상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이 10명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국 광역교육감상 현재 14개 교육청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금상을 시상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최기관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총대상군에서 총 225명을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작품 규격 및 참가 방법인데요. 작품 규격은 편지는 자필 편지 2매 내외, 편지지를 사용하되 A4 규격 이하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규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규격을 저희가 이제 제한했었는데 아무래도 각 시도 및 또 해외 여러 지역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 그리기 그림 용지가 이게 좀 그 규격이 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디 저희가 제한하지는 이렇게 않도록 그렇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원통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원통으로 포장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류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작품을 펴다 보면 작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사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평면으로 포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품 훼손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심사에서 감점 처리가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방법은요, 대회 이렇게 요강을 정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편지는 자필로 써야 됩니다. 자필로. 물론 주관 기관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할 부분은 연필로 쓰시면 안 돼요. 연필로 쓰면 심사위원들이 자꾸 여러 번 심사하다 만지다 보면 그런 편지 내용이 이렇게 지워지거나 잘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검정 볼펜 내지는 이렇게 뭐 같은 진하게 글씨를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는 또 너무 작게 쓰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이게 심사하는 데 많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 글씨 기준에서 14포인트 이상으로 반드시 크기 이상으로 이렇게 해도 반드시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서 자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 물론 추천기관에서 다 검증을 해서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청소년들이 직접 쓴 것인지 다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에 이렇게 이제 각 기관의 추천서를 이렇게 첨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재사항 누락하게 되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회 요강을 반드시 잘 보시고 우선은 중요한 게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분별 심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 심사로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작품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대로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선은 급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상세하게 유의해야 할 그런 사항을 더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접수처는 여기 이렇게 기재된 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 국내에서 발송할 때는 뭐 저희 이렇게 주소를 하면 되고, 근데 해외에서 제출할 때는 반드시 영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영문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아마 접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접수를 해서 반드시 저희가 공개하는 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기재하시면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령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물론 그동안에 분실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우편은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나 소포로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을 뭐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반드시 삼가해야 되고요. 왜냐면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북녘 친구들에게 또 북쪽 친구들 이런 건 가능한데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질적인 내용이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 문장만 저희가 어떤 대회 요강에 어긋나면 바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품된 작품은 절대 저희가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남북청소년 조합님에 귀속을 하고요. 저희가 2015년, 16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상위 작품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정부가 보관을 하고 있느냐면요. 저희는 이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품을 보관하는데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훼손될 염려도 있고 작품을 또 이렇게 원본 그대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정부에서 보관을 하면서 약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통일부하고 이렇게 기증 협약을 해서 지금 모든 원본 작품은 저희가 통일 사료로 통일부에 지금 현재 지금 기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뭐 저작권도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통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정부 뭐 기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의 작품이 전시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나 책자 이런 등등에 또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품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회 일정표는 뭐 크게 이제 우선 작품 접수 이제 어제부터 오늘은 지금 4월 25일이고요. 어제 4월 25일자로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공고를 했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14개 시도 광역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각급 학교에 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시달된 내용하고 전혀 지금 일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선 시장은 예선 주간 기관에서 8월 14일까지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본선 접수 마감도 이미 대회가 일찍 끝난 그런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작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지방 있잖아요. 어떤 섬지방에서 보낼 때는 저희가 이제 좀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서지방에 뭐 예를 들어 울릉도다 그러면은 배가 안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작품을 보내고 싶어도 그 기간 내에 못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시간이 늦게 접수가 되더라도 그 우편 소유인이 8월 14일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해서 이렇게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상자는 저희가 이제 본선 심사를 거쳐서 입상자는 9월 13일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작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약간 심사가 아마 지연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다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킹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연맹의 이메일은 거의 해외라든가 이런 데 해킹 시도가 돼가지고 전부 다 차단됐고 저희가 다 중지시켰고 새로운 메일로 다 개설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적사항 이런 부분이 노출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노출이 돼서 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차단에 중지시켰고요. 다 새롭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체 공개하지를 않고 입상자는 전부 다 개별로 저희 통보합니다. 물론 입상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연락을 못 드리게 되고요. 또 내년도에 또 연락이 없으면 내년도에도 참여하셔서 좋은 또 성적을 거두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선 상장으로 발급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입상자 시상은 저희가 이제 2023년, 작년에는 11월 말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앞당겨서 10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시상식을 개최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금년까지는 뭐 주간 기간별로 저희가 또 이렇게 상장을 보내서 시상을 하게 될지, 이거는 무력 가서 이렇게 판단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고 수상자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이 대회는 10월 31일 날 이렇게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현재까지는 뭐 대회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부터는 우리 이제 강석찬 교수님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사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심사 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심사를 오늘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셨던 우리 강석찬 교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작성하는데, 작품을 이렇게 작성 제출하는데 그런 거 좀 뭐랄까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류 심사. 서류 심사는 저희 이제 연맹 사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요건 심사, 작품은 보질 않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그런 요건에 의해서 모든 게 서류가 완벽하게 됐는지 이것부터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한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작품 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강석찬 교수님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그 편지나 이 그림 같은 경우 어떤 그 다른 작품을 갖다가 이제 모방을 했다든가 또는 이렇게 도용하는 그런 그 작품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본인의 어떤 그 창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작품에 한해서 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심사 과정은 아주 그 객관적이고 그리고 엄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여러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그 대회보다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품 내용은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릉도는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벽돌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이 진짜 작품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최고 대상을 수여도 가능한 그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최하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은 그런 그 규모의 규격에 따라서 하다못해 벽돌 하나는 점이라도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유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내용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하나 세심한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대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 심사하면서도 진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제가 후문을 제가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심사 기준은 이제 그 편지 분야하고 그림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그 편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통일 안보에 대한 그 관심 및 그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이제 이게 전체 100점 가운데 이제 30점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문장력 표현 및 이제 구성 점수가 이제 25점,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및 이제 가치관 부분이 이제 25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 및 취미 생활 및 특기 뭐 관련해서 이제 20점 이렇게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대회 그 요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림 분야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전체 그 배점 가운데 35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뭐 다른 외부 작품을 갖다가 이제 모방한다든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점이 35점,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그 구성도가 3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심사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이제 대회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심사에는 참여를 하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후담으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듣곤 하는데요. 물론 뭐 아까 저기 그 그림 그 분야도 제가 좀 한 가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제 편지도 하나 사례를 드려볼게요. 자, 학교나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이제 대회 공고를 하죠. 언제 예선 대회를 한다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자필로 아무리 이런 상상력이 좋다더라도 쉽게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A4 용지 약 한 2매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말은 쉽죠. 쉬운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제가 하나 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14포인트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4포인트.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으면 심사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글씨가 깨알 같으면 심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상당히 많은 감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A4 용지 통상 한 2매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럼 14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 연습을 이제 해요. 이제 대회를 앞당겨두고 연습을 하는데, 한 뭐 20번, 30번은 썼다, 또 종이 찍고 썼다 찍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컴퓨터로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자, 14포인트 글씨 이상, 뭐 14.5포인트나 15포인트, 글씨 그걸로 한 A4 2매를 작성을 하세요. 지우기도 해보고, 다시 또 삽입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창작한 이런, 생각한 이런 부분을 A4 용지, 그러니까 그런 글씨 규격을 그에 맞춰서 약 한 2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기억 속에다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회에 그날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참 중요한 걸 말씀드렸고요. 편지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물론 뭐 쪽지에다가 뭐 간단하게 쓰는 이런 건 아무나 그냥 쉽게 되는데, 이 대회라는 거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부터인가요? 아마 편지를 일부 공개도 했는데, 내가 금년에도 약간 몇 편 정도는 공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이지, 꼭 그대로 썼다고 해서 저희가 상위권 입상하진 않아요. 매년 이전 저희가 보는 그 과정이 달라요. 그게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아마 좋은 성적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그 일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시면 지도교사라든가 기관에 수여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100% 이 내용을 다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나 이렇게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숙지를 해가, 물론 우리가
입상장 모음집을 이렇게 발간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근데 많이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한 1000권 정도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1000권 정도 배포를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디 뭐 도서관에도 가고 정부 기관에도 가고 뭐 각 기관에 가고 그러다 보면 살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한 6, 700부 정도 배포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이걸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나 이런 다른 청소년들은 그 작품을 볼 수 없어요. 물론 이미 수상을 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뭐 그 작품을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간혹 약간 비슷하게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요 상위 입상작은 다 그동안에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기 상위 입상권 저희 갖고 또 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한다든가 전혀 물론 약간 뭐 비슷한 거는 분위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섬세한 걸 많이 봅니다. 예를 태극기를 걸었을 때 특히 중요시해야 되는 태극기 보세요. 어떤 걸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그런 팁이고요. 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심사는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체 그냥 기관별로 그냥 무더기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선생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무더기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쉽게도 이제 그런 기관에서는 또 한 1, 2년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외 요강을 잘 숙지해서 아주 상위권을 입상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상하는 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수를 좀 제한을 해놨지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저희가 많은 상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현재 공개한 상은 반드시 시상을 하는 거고요. 참여자가 많아가지고 많은 시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상을 또 확대할 수도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또 참고할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긴 한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우선 작품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품 내용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중요하게 크게 두 가지 나는데요. 서류 심사, 작품 심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도 교사님들께서 섬세하게 잘 확인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소년 여러분도 이 대회 요강을 보고 또 지도 교사들이 혹시라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요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이런 거 이메일을 공지를 못하면 하도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니까 너무 이게 스팸 또 내지는 그런 불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메일은 일체 저희가 아마 3월 14일 그런가요? 일체 저희가 완전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공개해드린 거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6280-2246번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는 너무 또 폭작이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봐가지고 이분은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답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메일로 뭐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보완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걸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걸 또 그걸로 저희가 이렇게 또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예선대를 주최하는 기관에서는 상장을 이렇게 발급을 하는데 예선에서는 최우수상,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약간 시상 명칭이 약간 바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큰 틀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제메토가 있을 것이고 상장, 뭐 최우수상, 뭐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아니면 뭐 근로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디 학교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쓰면 됩니다. 이름 쓰고 밑에 뭐 2000년생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거기 몇 년 몇 월생을 또 기재를 해도 될 상황이면 그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어디 학교 몇 학년 뭐 몇 학년까지만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그 예선 주최 기관에서 뭐 몇 판까지 기록을 해야 된다면 또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요.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이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22회 청소년 통일 101장 전국대회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또 이렇게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저희가 대회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뭐 또 상세하게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선대 뭐 사진이라든가 또 예선대회 상장 같은 거 이런 걸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도교사 상이라든가 또 그 우수 기관 상을 또 수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청소년들에게는 직접적인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요항을 반드시 준수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적으로 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 이제 수여하는 상도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본선에서는 최고 대상이 있고요. 최고 대상. 그다음에 종합 대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편지 쓰기, 그림 그리기 두 개 분야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지 쓰기 그러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부 4개 분야죠. 그다음에 또 뭐 그림 그리기도 4개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크게는 한 8명 정도가 8명까지 10명, 한 12명 정도가 막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공동 수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뭐 14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대상,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상 이런 이제 금상 있고, 그 다음에 은상 있고, 동상 있고, 입선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요. 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요 기관장은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후원받은 승인받은 그런 그 내용으로 그 기관장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관 같으면 뭐 장관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 교육감상은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금상 이렇게 시상합니다. 물론 최고 대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자문회의 의장 뭐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뭐 의장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수여하고, 그다음에 종합 대상에는 뭐 사회부총리금, 뭐 교육부 장관상, 그다음에 또 통일부 장관상 이렇게 수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대상에는 통일부 장관상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상이 이렇게 수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최기관에서 최대한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항상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또 설사 이번 대회에서 입상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의 뭐 2번, 3번 해서 다 거의 막 대상을 수여받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예선 대회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모전 형식으로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됐기 때문에 기관별로 이렇게 예선 대회가 가능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 뭐 이번 대회에 내가 참가하면 뭐 수상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의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이렇게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참여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좀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좀 고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년 전에 큰 수술을 제가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저기 시청자가 뭐 좀 많이 우리 총재님 많이 늙으셨다고 이렇게 그런 좀 이렇게 뭐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1981년도에 청소년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40 몇 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40 몇 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다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평생을 다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도 들게 되고, 그렇지만 그 열정은 전혀 저희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주어진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입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정보 공개를 제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제가 직접 제가 뭐 유튜브라는 거를 알지도 못한 제가 혼자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한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직원을 채용해서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되면 뭐 그동안에 우리 연맹에 쌓여있는 모든 사료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 본 유튜브는 무슨 상업적이거나 그런 뭐 아주 뭐 쇼킹한 그런 내용을 그런 뭐 보도하는 그런 뭐 방송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뭐 재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또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매일매일 연구하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 교수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중간중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참여시켜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뭐 금년 하반기부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방송에 또 청소년 여러분도 직접 제가 참여시켜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 교수님 마지막 끝으로 뭐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석 총장님께서 금년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제22회 그 청소년 통일 100일장 그 전국대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미래 이제 통일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또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그 과제인 통일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적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강석창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속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제가 왜 소속을 말씀을 안 드렸냐면요. 소속을 또 말씀드리면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 또 뭐 연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을 말씀 안 드렸고요. 좀 뭐 여러 가지 활동은 뭐 사회 활동도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또 국회 뭐 외통위에서도 공직에 또 근무도 하셨고 통일 분야에 이렇게 근무도 하셨고 또 현재 지금 좀 정치학 박사학위도 좀 받아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모 대학에서 지금 또 이렇게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런 교수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이제 밝혀드렸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